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해서 전 세계의 지목을 받았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얼마 전 법정 화폐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취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중단된 겁니다. 국제 의무를 비트코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 법 조항을 없앴다는 거죠.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압력의 기준이 IMF하고 세계은행입니다. IMF 세계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본사가 워싱턴에 있어요. 본사가 워싱턴에 있고 미국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국제기구죠. 두 국제기구에서 대출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의 의무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타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 자체도 언젠가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먼저 인정하기 전에 다른 나라 국가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얘기죠. 뭐 결국엔. 그럼 우리가 미국이 US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그 배경을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변해야 갈 건가에 대해서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달러가 국제통화, 기축통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는 한 80년 전입니다. 1944년도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의 한 70%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가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국제 결제로도 사용되고 그랬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1온수당 35달러에 교환해주겠다는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1944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8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하려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그 혜택이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모든 경제의 중심국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 80년 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왔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역시 1960년도에서부터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패배도 패배지만은 전쟁 물자를 대고 비용을 대느냐고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냈던 거예요. 이를 가만히 보니까 금태환 정책을 발표해가지고서 안정적으로 해왔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네들이 보유했던 금을 35달러에 1온수의 금을 구할 수가 없겠다 이런 걱정이 돼서 배를 보내가지고 금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깜짝 놀란 미국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1971년도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버려요. 완전히 깡패죠 뭐. 국제적으로 다 협약을 맺어서 했었는 1온수당 35달러 교환 조건을 다 폐지해버리고 시장의 변동 환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달러를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취했던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때 석유를 가장 많이 아마 생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석유를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석유 거래할 때 달러 에는 받지 말아라. 비밀 협약을 맺죠. 사우디하고. 그럼 사우디한테 제안했던 것이 광의 조약을 맺어서 위치를 공고히 해주겠다 하는 거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그때의 기축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하고 있으는 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두 국가가 타협을 해가지고 기축통화 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그때도 양적 완화를 위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중앙은행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1971년도에도 겪었고 2008년도에도 겪으니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에서 법정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되게 된 거죠.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1대1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은행의 개입이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우리가 뭐 금융 거래를 하려면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앉아서 하니까 이게 뭐 서비스로
2025세는지 잘 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금융결제원이라는 망을 구축을 해서 그 망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은행의 그 시스템 내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금융결제원의 금융망에서 하듯이 국제 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스위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금융결제원에서 해주는 그런 망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도 송금을 하고 각국의 나라로 송금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인기리에 반영되는 자연인 같이 살면은 뭐 달러가 어떻게 되건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일은 없죠. 자기가 식물 길러서 먹고 뭐 물고기 잡아 먹고 이러면은 전혀 문제 없는데 국가나 또 국제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변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달러의 위상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침략한 거 아닙니까? 침략자잖아요. 그렇지만 뭐 최근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뭐 독재자다 얘기하고 뭐 한 400년, 500년의 광물을 팔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5천억 달러인가요? 그런 돈을 회수하겠다는 계약을 하면서 사인 안 하니까 독재자라고 그러지 않나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힘을 의해서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 역시 지금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누렸던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2018년도까지 트럼프가 끼라고 요청하다 최근에 와서 뭐 비트코인이 미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도록 노력하겠다 막 하고 트럼프 아들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막 난리 났지 않아요? 중앙은행의 문제점이 지금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그 법정 화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 멤버로서 러시아를 제외해 버렸어요. 은행망에서 러시아가 결제 같은 것을 못하게 퇴출시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자산을 기축통화라서 이게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중국 이런 데에서 달러를 더 이상 기축통화로 믿을 수가 없다. 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이 달러를 대신할 거냐?